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상했던 대로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거침없이 이어지며 여러 지역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일대에서 러시아 주력 부대를 대부분 쫓아내 하르키우 지역의 평화를 가져왔고, 이제는 국경 주변의 볼첸스크 지역 일대와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로인 쿠피안스크 방면, 애초에 가장 큰 전략적 목표 지점이었던 이지움 서쪽에서까지 더욱 맹렬한 공세를 퍼부으며 러시아군의 배후를 차단하고 보급을 끊어 장기적으로는 러시아군을 이 지역에 가둔 채 포위 섬멸하는 큰 그림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이지 최전선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말하듯 여전히 러시아군은 실패를 반복하고도 거기서 배우는 것이 없는 듯합니다. 불과 얼마 전 지난주에 러시아군이 세베르도네츠크 축선의 서쪽 빌리오리브카에서 도하작전을 시도했지만 며칠 전부터 이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의해 무려 1개 여단급 장비들이 박살나고, 정확한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 의해 1,500여 명의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피해는 러시아군으로서 단일 전투 사상 이번 전쟁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피해였고, 정상이라면 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다음에는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 러시아군이 똑같은 전략을 그대로 똑같은 지역에서 또다시 반복한 결과 또다시 엄청난 수준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저히 징집할 병력이 없어서 돈바스 지역 여성들까지 징집해서 패배가 불보듯 뻔히 보이는 이 지역으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도록 투입시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5월 15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전하는 각종 오신트 전황 보고에 따르면 세베르도네츠크 서쪽에 있는 빌리오리브카 지역에서 5월 11일 도하작전을 실패한 끝에 무려 1,500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악스러운 피해를 입었던 러시아군이 또다시 같은 작전을 그대로 되풀이하다가 한 개 대대 전술단 병력이 전멸하고 마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또 똑같은 도하작전을 실시한 것은 러시아군의 제74 분리 차량화 소총 여단이었는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여단으로부터 차출된 대대 전술단 병력은 원래 규모인 1000명 수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55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재정비를 거친 후 차출된 병력이 이 정도라면 이 지역의 다른 러시아군 병력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또 실패가 뻔히 보이는 똑같은 작전을 실행한 결과 이 550여 명 병력 중에서 또다시 485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처럼 거의 90%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부대 전체는 빌리오리브카 지역에서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개 대대 전술단이 통째로 사라지는 경악할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자 러시아군에서는 이들을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제35 분리 차량과 소총 여단에서 차출한 또 다른 몇 개의 대대 전술단 병력을 더 보내 도하작전을 지원하려 했다는데요. 그러나 이 부대들마저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대패하고 말았고, 485명 사상자에 더해 수백 명 수준의 사상자를 더 발생시키는 기가 막힌 수준의 피해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도하작전을 벌이기 쉬운 이 같은 지역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 지역들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감시 정찰하에 완벽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빌리오리브카 지역에는 우크라이나군의 가장 강력한 주력 전차 여단인 제17 전차 여단은 물론 제95 공중 강습 여단, 제4 영토 방위 여단, 제111 영토 방위 여단까지 합세해 두터운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어 러시아군에게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곳인데요. 특히나 전통적으로 고대에서부터 현대전에 이르기까지 도하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순간이며, 우크라이나 군으로서는 이때가 바로 러시아군의 수많은 병력을 일망타진하기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지난 서부전선 전투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은 여러 번이나 도하작전을 수행하던 러시아군을 저지해왔으며, 우크라이나판 살수대첩이라 할 수 있는 상황들을 겪으며 민관군이 함께 힘을 합쳐 러시아군의 도하작전을 저지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러시아군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도 여전히 이 전선을 포기하지 않고 무모한 도하작전을 추가로 감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군은 지금까지 18세에서부터 무려 60세에 이르는 남성들을 강제 징집해 전쟁터의 총알바디로 사용해왔습니다.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지 않는 수준에서 러시아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군병력은 모두 동원한 것도 모자라 점령지 우크라이나 주민들까지 강제로 징집해 그들의 적인 러시아를 위해 희생시켜왔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조차 한계에 다다르자 드디어 러시아가 여성 인력에게까지 총동원령을 내리고 추가 징집한 이 여군들을 현재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격전지인 세베르도네츠크 전선은 물론 포파나야 일대로 집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포파나야 쪽으로 2,500대 이상의 러시아 기갑 차량들이 향하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들에 투입되는 러시아군 병력들은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빌리오리브카와 같은 도하작전을 벌이기 용이한 지역에서 시베르스키 도네츠 강을 건너려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돈바스 지역으로 전력을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러시아군이 노려왔던 서쪽의
현재 전략 목표인 슬로비안스크를 점령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아직 검증이 필요한 미확인 소식으로 러시아군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이 현재 이지움 동부의 리만 지역을 완전히 포위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측의 주장인 만큼 틀릴 가능성도 높은 소식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거짓이라 해도 그들이 리만을 넘어 시베르스키 도네츠 강을 건너 슬로비안스크로 향하려는 욕심을 여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북부와 동부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도하 작전을 계속 시도하며 안 그래도 지치고 부족한 전력을 회복하기는커녕 피해만 더욱 빠른 속도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와 이지움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기 위한 목표를 포기했으며 이제는 목표를 좀 더 낮게 수정해 루안스크 주를 점령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의 러시아군은 전투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 병력이 고갈되어 버렸기에 러시아군 사령부는 민간 군사 회사들과 대리 민병대들을 포함한 많은 다른 요소들의 병사들을 표면상으로 정규군 부대와 해군 보병으로 통합하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 5월 16일 밝혀진 오신트 전황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포파야나 전선의 러시아군이 전력 손실을 크게 입었고 독립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해져 이제는 공수부대와 민간 군사기업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일부 부대는 심지어 전력이 원래 전력의 20% 미만으로까지 떨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부대 자체가 괴멸에 이른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인데요. 하르키우 북동쪽에 위치한 일부의 러시아군은 국경 밖으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마을들의 포격을 퍼부으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현재도 계속해서 증원되고 있는 서방의 전차와 장갑차, 각종 야포와 다연장 로켓 등의 지원으로 갈수록 더 많은 전차 부대와 기계화 부대를 새롭게 탄생시키면서 대규모 공세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이 말한 것처럼 6월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기갑 부대를 동원한 우크라이나군의 전면 대공세가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남부전선의 크림반도까지 8월 이후 수복할 것을 선언하며 대반격 일정을 발표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졸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견디다 못해 곳곳에서 러시아군 병사들의 항명이 이어지게 되자 러시아는 최전선에서 자국 병사들을 집어넣을 군사 감옥까지 설치하는 어이없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으로 5월 16일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전할 수 있으며 러시아는 키이우 함락 실패에 하르키우 지역에서도 밀려나고 있고 동부 지역 공세는 정체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의 행태를 보면 앞으로는 여군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들이라도 억지로 끌어와 어떻게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발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 모두 러시아가 이제는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택할 수 있는 이 이상의 악수라면 국가 총동원령 선포나 핵무기, 생화학 무기의 본격적인 사용을 들 수 있을 텐데 부디 푸틴이 최악의 선택만큼은 하지 않기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